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슨입니다. 오늘 7.2% 폭락이 나왔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이 2월 첫 거래일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또 3월 첫 거래일에 또 음봉이 두 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만회를 됐는데 이번에 다시 양봉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크게 하락시키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사실이니까 조정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안정을 찾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수급인데요. 오늘도 5조 4천억의 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 ETF를 통한 매도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6조 2천억에 직접 투자로 매수를 했다. 볼 수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3월 달이 되면서 수급이 좀 많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6,8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ETF를 통한 금융투자, 그 밖에 기관이 2,500억의 매수가 유입돼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괜찮았어요. 장중 초반에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코스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비차익으로 약 3조 원의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매도를 걸어놓고 하루 종일 매도했다는 얘기거든요. 27일 전거래일에 5조 4천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MSCI 비중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뺐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다라는 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6,900억의 비차익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지만 일단 뭔가 수급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앞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중독 문제죠. 중독 문제가 터진다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사태가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아직 야당이 없는 이란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퍼지면서 시장을 급락을 했는데요. 과거의 전쟁과 주식시장, 과거 경험들이 중요하겠죠. 중동 전쟁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꽤 오래전의 얘기지만 최근 들어서도 중동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았다. 증시 충격이 장기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키움증권이 최근에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그 WTI가 73달러 이제 처음에 발발하고 나서 75달러를 넘었었는데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삐걱삐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1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언급이 나오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도 한 1%대 1.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 유가 동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주봉입니다.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27일인가요? 그때 터져가지고 그때 130불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수요가 감소된다라고 해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고 이번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벤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가지고 이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이란이 수출을 못하면 가뜩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폐를 폐쇄하거나 봉쇄하거나 요거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봉쇄한다라고 하면 진짜 유가는 좀 더 뛰겠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국제 유가가 어떻게 좀 하향 안정이 되는지 시장에 이제 빨리 회복을 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죠. 원달러 환율 미국의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대외 변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변수가 아닌 대외 변수로 지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외 변수는 당연히 유가, 환율, 미국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죠. 러우 전쟁 이후에 좀 조정을 좀 세게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러우 전쟁 터진 것처럼 전쟁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는 미국의 금리를 좀 인상하던 시기죠. 이때 금리 코로나 때 이제 금리를 좀 내렸다가 다시 정상화 시키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시키기 때문에 러우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진도가 좀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러우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해석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원체 지금 러우 전쟁은 비등비등 하잖아요, 싸움이. 그래서 4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 싸움이 안 돼요, 사실은. 원사이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럼프가 지상군을 투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끝날 때는 에이, 지상군 투입 필요 없을 듯 또 이런 소리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군이 투입되면 장기화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돼요. 이런 점이 돼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불안하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나와서 오늘 많이 빠진 건데, 또 지상군 투입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삼성전자의 약자가 하나 나왔어요. 단독 기사긴 한데, 미국의 테일러 공장 반도체 양산이 원래 올해 이제 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단독 뉴스긴 한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크게 불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오늘 음봉이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 이런 음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불안한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쉬지도 않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실적 좋은 거 알겠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많이 나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또 이제 눌렀던 사람들, 좀 빠지면 사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엄청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는데, 글쎄요, 지금 매매 공방이 당분간은 정도 매매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오늘 분봉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뭐 이유 없이 오늘 알테오젠도 하는 수 없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참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뭐 금당이 나오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그래도 좀 좋은 게 코스닥 시장의 부봉입니다. 오전에도 한 10시 넘어서는 장중 1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한 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본격적인 코스닥 상승이 나오나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소가 워낙 밀려버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은 뭐 개별 종목의 재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종합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대외 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가장 베스트는 내일 아침에 약세로 시작해서 오후에 반등해서 양봉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침에 약하게 시작해서 빗꼬리 달고 올라서 양봉에 마감하고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미국 나스닥이 또 빠지면 그것 때문에 아침에 약간 더 빠졌다 시작해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올라가서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일단 코스피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뭐 시간에서도 지금 넥스 거래에서도 10%, 하이닉스 11%, LG전자 14%,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쎄요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투자가들 보시면 우리나라 ETF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ETF를 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말 오늘 뭐 폭탄이 맞은 그런 하루였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뭐 5조 5천억의 매도,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건데, 물론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뭐 그거를 좀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 빠지면 사겠다는 개인이 또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투자 그 심리를 좀 어지럽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뭐 비이성적인 매도가 좀 나온 거죠. 7% 하락,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전까지만 해도 잘 버텼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뭐 속절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좀 올랐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도가 쏟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알테오제는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괜히 같이 동반 하락하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차전지 뭐 에코프로 뭐 엄청나게 두 자리 숫자의 하락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동반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고요.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대외 변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화, 수급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이번 중동 문제가 내성이 생기면 항상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데미지 크게 받고 그 다음에 서서히 중동 문제가 증시에 영향을 좀 주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탄력이 좀 세게 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는지, 또 그에 따른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장중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돼도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시장에서 나온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보로노이의 그 파이프라인, 여기 이제 기업 IR, 해외 IR 하면서 나온 건데,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당히 많아요.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보로노이는 간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인데, 달러로 표시를 한 거예요. 달러 표시를 한 건데, 요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해 보겠지만 합쳐 놓으면 334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요게 이제 환산하면 한 45조 원 정도. 45, 지금 시가총액 6조 정도 하는데 45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로노이 파이프라인 밸류를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시장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 묻혔긴 한데, 요렇게 뭔가 변화가 주는 뉴스들이 좀 어려울 때 나옵니다.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올라서 장중에 나왔다가 흔들리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보로노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 진짜 저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실적이 아직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회사에서 대놓고 이 정도 간다. 옛날에 보르노이가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전기 나오네. 월봉 때 한 3만 원? 한 5만 원, 한 5만 원 정도 때 제가 또 봤는데, 요때 상당히 그 비싼 그 가격에 주식 매입 선택권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정도 가격이 되겠나 했는데, 이게 한 10만 원대 했었거든요. 10만 원대인데 지금 32만 원입니다. 근데도 지금 더 올라가야 된다. 기업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조 원대 정도의 밸류의 가치가 있다라고
회사 측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 과연 진짜 예, 갈 수 있을지 요것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3월 10일에 코스닥 액티브가 나와요. ETF로 두 곳이죠. 삼성하고 타임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후에 미래에셋도 바이오 액티브로 출시가 될 거고 또 하나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 달에 액티브 펀드가 나와요. 액티브는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종목 위주로 예, 샀다 팔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변동성도 클 수 있겠지만 또 종목들도 이게 계속 매매를 하면서 좀 수혈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코스닥 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송방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다 올라가지고 그런 종목들 절반씩 다 매도를 했거든요. 반만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파이프라인이 뭐 상당히 기술력은 좋은 걸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좋다고 하니까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소통방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예, 알테오젠이 오늘 좀 이유 없이 하락을 했고요. 그 밖에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1,500개가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좀 예, 정상화돼서 코스닥 시장이 주도하는 예,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동 전쟁이 지나고 보면 또 그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예, 지나고 보면 타점이고 항상 그 군중들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아닌가벼 그러면 막 팔고 다시 또 올라갈 때 되면 사고 삼성전자 절대 5만 원, 10만 원에 사지 않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돼야 예, 집 팔아서 사고 은행에서 빼고 사는 거지. 항상 그래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00 이런 데서 안 사요. 한 1500에서 한 1800 되면 뭐 2000포인트 간다고 막 살 겁니다. 예, 그런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코스닥 종목들, 좀 유망 종목들 선점하면 올해 정말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큰 수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락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